여러분, 꼬마 펭귄 선생님, 꼬팽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매번 나오는데 막상 그게 정확히 뭔데? 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는 그 주제, 바로 기준금리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볼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런 뉴스 매일 쏟아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그냥 넘어가기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호거든요. 기준금리 변화는 내 대출이자, 내 예금이자, 내 주식 포트폴리오, 심지어 내 월급의 실질 가치까지 다 건드리는 초강력 변수예요. 오늘 꼬팽이랑 같이 이 마법 레버의 정체를 완전히 이해해봅시다. 자, 일단 기준금리가 뭔지부터 제대로 뜯어볼게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내잖아요. 그런데 은행도 돈이 필요할 때 어딘가에서 빌려요. 은행들이 돈 빌리는 최종 대출처가 바로 중앙은행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 미국으로 치면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죠. 기준금리는 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에요. 비유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닭을 도매상에서 사와야 하는데 도매상이 이번 달부터 닭 한 마리에 1만 원 더 받을게요 라고 하면요? 치킨집 사장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치킨값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중앙은행이 도매상이에요. 시중은행들이 치킨집이고요. 중앙은행이 너희한테 돈 빌려주는 이자율 올릴게 라고 하면 시중은행도 우리한테 대출해주는 이자율을 올리는 거예요. 반대로 도매상이 닭값을 내리면 치킨집도 가격을 내릴 수 있겠죠. 기준금리 인하가 바로 그런 효과예요. 그럼 중앙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걸까요? 중앙은행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임무가 있어요. 첫째, 물가 안정, 둘째, 고용 극대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라는 강력한 레버를 조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집값이 폭등하고 마트에서 물건 살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 있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돈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상황.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럴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꺼리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어요. 기업들도 투자하려고 대출받기가 부담스러워지니까 투자를 줄여요. 돈의 흐름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서서히 식어가는 거죠.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불을 줄이는 것처럼요. 반대로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은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불황. 이럴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려요. 돈 빌리는 비용이 싸지면 기업들이 대출받아서 공장 짓고 사람 뽑고 투자하게 돼요. 사람들도 집을 사고 차를 사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얼어붙은 냄비를 다시 데우는 것과 같죠. 정리하면 이래요. 경제 과열 인플레이션, 금리 올리기 경제 냉각, 경제 침체 디플레이션, 불황금리 내리기 경제 부양.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경제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대한 온도계이자 온도 조절 장치인 거예요. 이제 진짜 역사 이야기 썰 풀어볼게요. 기준금리 역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전설이 있어요. 바로 폴 볼커라는 사람이에요. 1979년에 미국 연준 의장이 된 분인데 이분이 한 일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1970년대 미국은 그야말로 경제적 지옥이었어요. 1973년 중동 전쟁으로 석유 공급이 막히면서 오일 쇼크가 왔고 베트남 전쟁 비용 때문에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냈어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죠. 1979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연 11%, 1980년에는 무려 14.8%까지 치솟았어요. 지금 우리가 5에서 6% 인플레이션에도 난리 나는데 14.8%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수준인지 느껴지시죠? 볼커 의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초강수를 뒀어요.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네, 숫자 맞아요. 20%. 대출금리가 21에서 22%까지 치솟았어요. 집을 살 때 대출이자만 20%가 넘었으니까요. 당연히 경제는 쑥대밭이 됐어요. 실업률이 10%를 넘어섰고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은 붕괴 직전까지 몰렸어요. 농부들이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 DC로 항의 시위를 했고 건설업자들은 볼커한테 목재 조각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이 나라 건설업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볼커 개인 경호원까지 붙여야 했을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볼커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성공했죠. 1982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했고 1983년에는 3%대로 내려왔어요. 이후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국은 20년 가까운 황금 성장기를 맞이했어요. 지금도 경제학자들이 볼커가 없었으면 미국 경제는 영구적인 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대쪽 극단의 사례도 볼게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에서 0.25%까지 내렸어요. 사실상 제로금리죠. 그리고 이 상태를 2015년 말까지 무려 7년 가까이 유지했어요.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공짜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돈이 경제 전체에 마구 풀리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부동산이 오르고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받았어요. 넷플릭스, 우버, 에어비앤비, 슬랙 같은 기업들이 이 제로금리 시대에 급성장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싸게 빌린 돈이 이들한테 흘러들어간 덕분이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후유증이 왔어요. 코로나19 이후 2020에서 2021년에도 제로금리의 막대한 양적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났죠. 그 결과 2022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9.1%까지 치솟았어요. 연준은 다시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까지 올라갔어요.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2022년 주식시장 대폭락의 주요 원인이 됐고 한국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준금리가 내 실생활에 어떻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대출 이자예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금리가 따라 올라요. 예를 들어 2억 원에 3% 금리로 대출받으면 연간 이자가 600만 원, 월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6%로 오르면 이자가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이 돼요. 같은 빚인데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계에 얼마나 큰 충격인지 실감이 되시죠? 둘째, 예금 이자예요.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은행 예금 이자가 올라요. 기준금리가 0.5%일 때는 예금금리가 1%대였는데 기준금리가 3에서 4%로 오르면 예금금리가 4에서 5%대까지 올라가요. 1억 원을 예금하면 1년에 이자만 400에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예금이 최고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셋째, 주식과 자산시장이에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보통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이익이 줄어들어요. 다른 하나는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에서 4에서 5% 이자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위험한 주식을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예금 이자가 형편없어지니까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투자 초보자분들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팁을 드릴게요. 뉴스에서 연준 FOMC 회의,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세요. 이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거든요. 미국 연준은 1년에 8번, 한국은행은 1년에 8번 이 회의를 열어요. 회의 결과가 나오는 날은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요. 대출이 있는 분들은 변동금리 vs 고정금리를 잘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오르는 추세라면 지금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유리할 수 있고 금리가 내리는 추세라면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전문가 상담은 꼭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금리 사이클을 이해하면 자산 배분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돼요. 금리 인상기 예금, 단기 채권 유리, 금리 동결기 시장 전반적 안정,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금리 인하기 장기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 유리. 이 큰 흐름만 알아도 시장의 움직임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오늘 핵심 정리 한번 할게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경제가 과열되면 올리고 침체되면 내리는 경제의 온도 조절 장치. 1980년 폴 볼커의 20% 초강수로 인플레이션을 잡아낸 전설. 2008년 이후 7년간의 제로금리가 만들어낸 자산시장 대호황과 그 후유증.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읽는 사람이 투자에서 한 발 앞서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오늘도 투자한 걸음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금융이야기는 장준영닷컴에서 만나보세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또 만나요. 이잖아 그냥 뛰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 눈이 가 숨이 차는 게 넌 때문일